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이 옵티멀 디코드 트리 중에 하나를 반드시 찾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 우선 보여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우선 가장 빈도수가 작은 두 노드 x, y, 여기서 노드라는 거는 리프 노드를 말하는 거고 문자에 해당되겠죠. x, y를 가장 깊은 곳에 형제 노드로 갖는 옵티멀 디코드 트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증명을 위해서는 기류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기류법이라는 거는 XY가 형제 노드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다는 이 성질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멀 디코드 트리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옵티멀 디코드 트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옵티멀 디코드 트리도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임의의 옵티멀 디코드 트리를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가장 깊은 곳에 달려있는 두 개의 리프 노드가 있는데 이 리프 노드 둘 중에 하나는 X와 Y도 아니라는 거죠. X와 Y가 아니라는 거는 그 중에서 X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가장 깊은 곳에 형제 노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X가 가장 깊은 것보다 더 얕은 곳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고 X가 있어야 될 자리는 X도 아니고 Y도 아닌 다른 노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옵티멀 디코드 트리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X와 Y 중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더 얕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실 배정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이 트리를 변형시켜서 이 트리의 코스트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성질을 만족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이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트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가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x와 a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t'이라는 새로운 디코드 트리를 하나 정의합니다. 여기는 a가 되고요. x에 있었던 곳에 a를 바꾸고 원래 a가 있었던 곳에 x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다른 노드는 그대로 위치를 차지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a와 x만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코스트 t의 코스트와 t'의 코스트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 다른 노드들은 t와 t'에서 depth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 노드에 대한 각각의 코스트에서의 값의 차이는 0이 되고 결국 이 두 코스트의 차이는 x의 빈도수에다가 t에 있었던 x의 깊이입니다. 깊이 depth에 a의 빈도수에다가 t에서의 a의 깊이가 되고요. 빼기 이 t'의 코스트 중에는 x의 빈도수에다가 t'에서의 x의 깊이 빼기 fa dt'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t에서의 x의 깊이는 t'에서의 a의 깊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요. 그리고 t에서의 a의 깊이는 t'에서의 x의 깊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면 fx-fa는 곱하기 dt의
x-dt의 a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x라는 애는 빈도수가 가장 작은 문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fx와 fa를 빼면 얘는 양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깊이는 t에서의 x의 깊이는 a의 깊이보다는 깊지 않죠. 왜냐하면 a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 x는 위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a의 깊이보다는 더 같거나 아니면 더 얕은 곳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양수가 되지 못합니다. 즉 양수가 아닌 두 수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0 이상의 양수가 되게 되겠죠. 이 말은 결국 cost t 빼기 cost t가 최소한 cost t 프라임보다는 작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이 사실은 t에서 t 프라임으로 변형을 시켰는데 변형된 t 프라임의 코스트가 원래 트리 t의 코스트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x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리프 노드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y가 아니었다, 대신에 y는 더 얕은 곳에 있었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b와 y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고, 바꾸더라도 바꾼 후에 트리의 코스트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트리의 코스트를 증가하지 않고 가장 빈도수가 작은 두 노드 x, y를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형제 노드로 묶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성질을 만족하는 옵티멀 디코드 트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1을 이용해서 허프만 트리 T가 옵티멀 디코드 트리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 방법은 귀납법을 이용하는데요. 귀납법은 처음에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합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n이 가장 작을 때, 여기선 2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 입력이 두 개의 문자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x, 하나는 y. 두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부모 노드로 묶고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 x는 0, y는 1을 가진 한 개의 비트식으로 구성된 이징 코드를 얻게 되죠. 그런데 허프만 코드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다른 옵티멀 알고리즘이 존재하더라도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는 한 비트씩밖에 할당을 못하죠. 그게 최선이고, 결국 n이 2일 때는 허프만 알고리즘도 항상 옵티멀 트리를 출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는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단계로 하이포테시스 케이스로 n보다 작을 때는 언제나 허프만 트리 t가 항상 옵티멀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덕션 스텝을 증명할 텐데, 이때는 n인 경우, 즉 n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 가정을 이용해서 트리 t가 항상 옵티멀 트리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얘는 x, 얘는 u, 얘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u와 v는 가장 뎁스가 깊은 곳에 있는 두 개의 리프 노드를 uv라고 합니다. uv가 반드시 빈도수가 가장 작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뎁스가 가장 큰 곳에 있는 두 개의 문자를 u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노드를 z라고 할게요. 그러면
Z의 빈도수를 두 자식 문자의 빈도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UV를 뺀 이 보라색으로 만든 이 디코드 트리를 B'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N개의 문자에 대한 일종의 디코드 트리고 B'은 UV를 제외한 대신에 Z가 문자로 들어간 N-1개에 대한 디코드 트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B의 코스트와 조금 작은 B' 디코드 트리의 코스트의 차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B의 코스트에는 루트 노드부터 Z를 통과해서 U로 가는 요 깊이 곱하기 U의 빈도수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루트에서부터 Z를 거쳐서 V로 가는 요 뎁스만큼의 V의 빈도수를 곱해서 그 값이 코스트 B에 더해지는 거죠. 근데 코스트 B'에는 U와 V가 없습니다. 대신에 Z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Z의 빈도수는 fx 더하기 fy죠. 근데 Z의 이 뎁스는 U와 V의 뎁스보다 하나 적잖아요. 결국은 Z의 뎁스에다가 FZ를 곱한다는 거는 Z의 뎁스에다가 fx를 곱하고 Z의 뎁스에다가 fy를 곱한다는 건데 Z의 뎁스가 U와 V의 뎁스보다는 하나 적기 때문에 결국 B'의 코스트에는 fx와 fy만큼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두 트리의 코스트의 차이는 fx 더하기 fy가 됩니다. 이거는 각자 조금씩 더 생각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쉽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단계를 정의를 할 텐데 우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트리 T를 생각합니다. 트리 T는 허프만 트리입니다. 입력에 대한 허프만 트리. 그러면 허프만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가장 작은 빈도수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노드의 x, y를 선택해서 그 노드를 Z로 묶고요. 이 Z의 빈도수를 fx와 fy의 합으로 놓은 후에 x, y는 이제는 있고 Z가 x, y를 대신해서 다른 노드와 함께 n-1개의 문자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빈도수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선택해서 묶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합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 y를 제외하고 z를 포함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t와 여기서의 t'은 이쪽에 있는 b와 b'과 관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ost t는 cost t' 더하기 fx 더하기 f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기루법으로 증명합니다. 기루법은 허프만 코드 트리 T가 옵티말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모순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모순이 발생하면 그 모순 때문에 T가 옵티말이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돼서 이 인덕션 케이스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증명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러면 T가 옵티말이 아니면 어떤 옵티말한 트리가 있겠죠. 그걸 T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옵티멀 트리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트리를 T 더블 프라임이라고 정할 거냐면 사실 1에 따라서 사실 1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옵티멀 트리 중에서는 가장 빈도수가 작은 두 개의 트리가 형제 노드이면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옵티멀 트리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옵티멀 트리를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옵티멀 트리를 T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처럼 X, Y를 빼고 Z가 새로운 리프 노드가 돼서 좀 더 작은 트리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얘는 T 더블 프라임에서 X와 Y를 뺀 작은 트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마찬가지로 이 T 더블 프라임과 T 더블 프라임에서 X, Y를 뺀 이 파란색 디코드 트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와 B 프라임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코스트 T 더블 프라임은 코스트 T 더블 프라임에서 X, Y를 뺀 거에다가 fx 더하기 f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cost t 더블 프라임에서 x, y를 뺀 것을 기준으로 식을 다시 정리하면 cost t 더블 프라임 빼기 fx 빼기 fy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코스트 요거 얘는 뭐예요? t 더블 프라임은 얘는 n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얘가 옵티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옵티멀이니까 n개의 문자에 대한 디코드 트리 중에서는 코스트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t는 뭐라고 그랬죠? t는 n개에 대해서 우리가 허프만 알고리즘 돌려서 얻은 트리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t 더블 프라임이 옵티멀이기 때문에 코스트 t보다는 절대 크지 않죠.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코스트 t 빼기 fx 빼기 fy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코스트 t에서 fx, fy를 뺀 거는 뭐죠? 여기로 와서 코스트 t에서 이 두 개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코스트 t 빼기 fx, fy는 코스트 t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는 코스트 t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코스트 t 더블 프라임에서 x, y를 뺀 것은 코스트 t 프라임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t 프라임 뭐라고 그랬죠? t 프라임은 뭐냐면 가정에 따르면 얘는 여기 들어있는 문자들은 z까지 포함해서 n-1개잖아요. n-1개를 갖고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한 허프만 트리잖아요. 그러면 n보다 작은 문자에 대해서는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이 항상 옵티멀을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T'의 코스트는 n-1개의 문자로 구성된 디코드 트리 중에서는 제일 코스트가 작아요. 즉, 이 코스트는 n-1개에 대한 디코드 트리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n-1개의 문자로 구성된
디코드 트리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의 코스트는 얘가 가장 미니멈이라고 그랬는데 얘보다는 더 작으면 안 되죠. 가정상. 그래서 이게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덕션의 증명이 완성됐고, 그래서 허프만 트리는 항상 옵티멀 트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